네,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만수르입니다. 네, 금요일이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해서 시장 상황이랑 종목 자세하게 브리핑 좀 해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항상 길지 않으니까 주말 동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코스피부터 보면은 코스피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한 오버슈팅 이후에 조정받고 또 한 차례 상승, 그리고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세를 노렸으나 고점 돌파하자마자 하방으로 과하게 꺾이는 모습 보여버렸어요. 문제는 이쪽 바닥 구간, 지지받았던 이 바닥 구간을 지키면서 재상승을 해줬어야 강한 상승세가 가능했는데, 결국에는 조정받고 상승했던 이 저점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해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재차 상승을 하더라도 이쪽에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쪽 올라올 때 2400 뭐 한 20-30포인트 구간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2420 정도 될 거예요.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면은 하방으로 한번 강하게 꺾일 수도 있다는 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재차 상승세는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지만 방향성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워낙 지금 시장 장세가 불안하죠. 뉴욕 증시도 그러고, 안 그래도 금리 인상권으로 굉장히 불안한 장세 지속됐었는데, 지금은 또 트럼프가 철강이랑 알루미늄까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무역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더 불안한 장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최대한 좀 방어적인 관점에서 정말 좋은 종목이 나올 때만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페스 신소재 이화공영 들어갈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넷 부산주공 들어갈 때도 그렇고, 매수 들어갈 타이밍이 되면 하루에 3종목, 4종목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버립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는 공격적으로 대응할 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 조바심 내지 마시고 수익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리딩대로 따라오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재상승을 위해 추가 상승을 위한 도약을 했던 바닥 지지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상승세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2420포인트부터 전에 한번 올라갔다 저항받은 구간 2480포인트입니다. 이 구간까지 2420에서 80까지를 다시 얼마나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남은 2018년도 상반기 강한 상승세가 될지 하락 조정이 될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코스피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권 돌파하면서부터 굉장히 강한 슈팅세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폭 대비해서는 하락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죠. 일반 조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등하고 재상승 나왔던 구간, 이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지금 이 바닥 구간, 자 보시면은 810포인트까지 잡고 이 구간에서 고점인 885포인트까지 얼마나 강한 힘으로 지지하면서 재돌파를 할 수 있느냐가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 봤을 땐 이렇고요. 작은 그림에서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갑작스런 급락이 나와버렸죠. 근데 이 급락 이후에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지속적인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계속 뭐였어요? 자, 조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박스 상단에 붙어가지고 저항을 받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고 한 번의 슈팅이 나온다면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고, 이 구간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한번 하방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쌍바닥 구간까지 지지가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 구간을 못 버티면은 820포인트 부근 못 버티면 하락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코스닥은 지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상승 구간입니다.
추가 상승을 위한 조정으로 봐도 전혀 무방한 구간이에요. 하지만 하락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그림에서 봤을 때 갑작스러운 급락 이후에 저항을 받는 구간이고 현재 박스를 설정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스 저항 상단에서 방향성을 결정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결국에 저항 힘을 못 이기고 하락 저항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조정받은 바닥 구간 820포인트 구간 지지를 정확하게 해주면서 이 구간 880포인트까지를 얼마나 강한 힘으로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장 포인트예요. 코스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큰 그림에서 상승세인데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고 바로 돌파를 할 것이냐, 조금 더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쌍바닥을 만들고 돌파를 할 것이냐, 그겁니다. 비슷했죠. 여기서도 굉장히 강한 오버슈팅 이후에 한 번에 돌파 못하고 결국에는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강한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회원님들 이 구간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죠. 어쩔 수 없는 구간이에요. 개인에게는 공포심을 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현재 공격적으로 대응할 장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고 돌파를 할 때 들어가도 전혀 늦지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종목이 거기서 선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요새 공격적으로 종목 추천 나오고 있지 않은 거니까 갖고 있는 종목들 수익 청산 슬슬 진행하면서 현금 비중 만들고 새 종목 편입할 때 공격적으로 또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일단 종목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화인베스트를 오늘 장전부터 매도 문자 드렸었죠. 매도 문자라기보다는 매도 대기 종목에 편입해서 드렸었고 9시 1분 진행하자마자 시가 위에서 매도라고 바로 문자를 드렸는데 제가 2,530원에서 20원 정도 드렸는데 체결 안 된 물량도 은근히 꽤 있으실 거예요. 매도 주자마자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 제가 매도를 할 때는 왜 하는지 아시겠죠?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화인베스틸 자체가 철강주였고 트럼프가 안 그래도 우리 연휴 들어가기 때부터 해갖고 전까지 지속적으로 철강이랑 알루미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보호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관세를 더 크게 붙이겠다 이런 말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자, 하지만 뭐 서명은 다음 주 중에 진행이 될 거고 결과론적으로 정말로 관세 부과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은 관세는 부과를 하겠지만 지금 철강 25%, 알루미늄 10%로 결정된 게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서 시장이 좀 완화가 될지 그건 결국에 뉴스가 정확하게 또 발표가 나와 봐야 압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그거를 핑계 삼아 시장이 빠지고 그러면서 개미들을 매도하게 만들고 본인들은 외인들은 또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죠. 아직까지는 공포심에 질릴 구간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팔면은 순간 바보되기 딱 좋은 구간입니다. 자, 어쨌든 화인베스트를 오늘 장중에 매도 못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더 가격 드린다 그랬는데 안 드렸죠. 왜 그러냐면 오전에 갑작스러운 급락 이후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너무 지속적인 박스가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에 갑자기 살짝 빠진 건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문자를 한 번 더 드리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랬다가 월요일날 또 갑작스런 반등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이 종목은 지금 올라오더라도 22평 구간, 이 구간하고 52평 내려오면 이 구간 높게 잡으면 한 2,500원, 22평은 뭐 2,400원 정도 이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올라오더라도 강하게 받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좋은 가격이 될 수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월요일날 장 시작한 이후에 매도 문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있어요. 어보브 반도체랑 자, 브릿지텍 조금 빠졌고 그 NS 이렇게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NS는 잡자마자 10% 수익 청산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은 좀 지금 잘라내더라도 솔직히 감안할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브릿지텍이랑 어버브 반도체가 좀 애매하죠. 어버브 반도체를 저번 주에도 이 구간 이탈할 때 손절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거는 종목이 빠지려고 빠진 게 아니라 시작이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오면서 그걸 다 받아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던질 구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구간 정도의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월요일날 장 시작하는 거 보고 반등세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에서 정리를 지금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뭐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손절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 종목 제외해도 현재 더 좋은 종목으로 편입해서 빠르게 수익을 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에 미련이 남아서 난 이 종목을 좀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원님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을 한 다음에 빠져서 손절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갑작스런 급등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확률이 높으면 제가 이럴 확률에 매도 문자를 드리겠냐는 말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다시 바로 반등할 확률은 아무리 높아봐야 5%입니다. 5%. 그러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강하게 하락할 확률은 어떻게 보면 95%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진짜 아니다.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게 빠르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손절을 하든 매도를 하든 사인을 드리는 거지. 이게 갑작스럽게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매도를 드리진 않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원님들의 자금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혹시나 빠져서 매도 처리하더라도 뭐 속상하시게 하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방 수익으로 딴 종목에서 낼 수 있으니까 리딩대로 잘 따라와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어버브 반도체는 자, 이 구간 시장 갑자기 급락 나오면서 동기화돼서 너무 많이 빠졌던 구간에 같이 빠졌다가 빠진 것까지는 상관없어요. 시장이 갑자기 빠져서 얘네 어쩔 수 없이 빠진 거라. 근데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여기까지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냥 횡보하면서 기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다시 빠질 때는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종목은 다시 올라오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종목 자체가 지금 시장 방향성이랑 아예 안 맞습니다. 좀 글렀어요. 여기까지 지금 최대 버텨보는 라인이었는데 6,800원이 깨지면서 좀 의미 없는 종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괜히 기대감에 끌고 가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교체 매매 진행할 거니까 리딩대로만 따라오시면 수익으로 바로 전환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이 지금 브릿지텍 마찬가지죠. 지금 이상하게 물린 종목은 다 공통점이 똑같아요. 슈팅이 나왔어야 될 자리에 못 나온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시장 급락에 동기화돼서 하락폭을 키웠다가 반등세가 강하게 나와야 될 자리에 반등세가 전혀 없었다는 거. 그래도 어버브는 브릿지텍은 어버브 반도체보다는 훨씬 아직 양호한 흐름입니다. 굳이 이 구간을 반등세는 약했지만 오늘 밑꼬리까지 달면서 쌍바닥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거 보이죠. 여기서 특정 라인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번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는 구간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구간에 올라올 때 손실폭 최대한 줄여서 정리하고 빠르게 다음 종목으로 교체 매매 진행해서 수익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진입한 종목들 보면 자, 제일테크노스 자, 여기서 지금 조정 시간만 좀 길어질 뿐이지 아직까지 충분히 조정 가능한 구간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 특정 저항 구간 깔끔하게 여기서 돌파해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눌림 지금 진행해주는 중이고 지금 여기서 돌아 나가기만 한다면 한번 강한 슈팅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홀딩 지속해 주시면 돼요. 자, 대성파이텍 마찬가지죠. 누누이 강조드리는데 조정기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최소 목표 수익 30%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강한 저항 돌파 이후에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정확하게 지지라인 만들고 지금 돌아 나가기 직전이에요. 저희 매수하고 나서 이날 거의 8% 수익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 갑자기 한번 시장 동기화되면서 하락세에 같이 한번 밀려버린 건데 제가 그때 이날도 올라갈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일봉 종가상 2,200원 위에서 마감을 해야 강한 상승세가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랬냐면 지금 돌파 이후에 박스 구간 상단 저항이 어딥니까? 딱 2,200원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날 양봉으로 완전히 돌파하고 마감을 했어야 여기서부터 바로 상승이 가능한 거였죠. 하지만 결국에 윗골이 달면서 밀려버리니까 조정을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하게 된 구간이지만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충분히 하락 조정 더 하더라도 한 번의 강한 상승세 나옵니다. 기간 조정을 얼마나 더 하냐 차이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또 오바해서 비중 실으시면 안 됩니다. 비중은 꼭 지켜서 따라오시고 제가 나중에 추가 매수 시킬 때 하시고 아니면 비중 실으라고 할 때만 비중은 실어주시면 돼요. 어쨌든 아직 매수가 근처에 있고 전혀 문제되는 종목 아닙니다. 자, 부산주공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저항받던 구간 돌파하면서 올라왔고 지금 깔끔하게 이 안에서 조정받고 있지만 시장이 급락을 하고 하락을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별 변화 없이 이 안에서만 버텨주고 있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뭐 한 4%에서 6% 수익권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같았으면 여기서 벌써 튀어도 튀었을 자리입니다. 시장세가 이래서 지금 그냥 잠깐 눌리는 것 뿐이고요. 그래도 조정세가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 매수가 부근이나 1300원 구간 하방 이탈 시에는 거의 손해 없는 가격에 정리하고 대기할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고요. 상방 슈팅 나온다면 기본으로 여기서부터 15%에서 20% 슈팅 나오기 때문에 저희 지금 수익이랑 합하면 아무리 못해도 뭐 18%에서 20% 이상 수익 청산은 아마 하고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넷 잡자마자 이날 강하게 8.4% 이상 슈팅 나왔었는데 조정 장세 이어가면서 결국에 오늘 또 마감을 매수가 대비 한 8% 정도 수익권에서 마감을 하네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는데 한 이틀 동안 이런 종목들 아직도 상방에서 하루에 1%가 오르든 2%가 오르든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가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는 거죠. 요새같이 상승하는 종목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조정을 하지만 상방에서 버티면서 조정을 한다.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부산주공, 우리넷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기대주 네페스 신소대죠. 잡자마자 매수하자마자 하나 둘 셋 넷 다 이제 오늘 6일째인데 거의 4일째 만에 뭐 한 60몇 프로 수익까지 찍었죠. 거의 70% 가까이.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워낙 단시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 열자라고 써있는 거 보시죠. 갖다 대면은 단기 과열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너무 단시간에 급등을 해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좀 쉬어가라고 천천히 거래를 하게 좀 시키는 걸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과열 장치는 보통 시작을 하면 한 3일 동안 지속됩니다. 3거래일. 오늘이 첫째 날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3일째고 수요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이 안에는 만약에 상방으로 급등을 하게 된다면 단기 과열 장치 기간이 완화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려는 세력들도 이 기간에는 위에서 조정만 하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 안에서 3일 동안 올릴 걸 못 올렸기 때문에 이게 단기 과열 장치 완화가 해제되는 날 상방으로 빵 하고 슈팅이 한 번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웬만해서는 거의 그럴 확률이 커요. 그렇다고 또 우리 회원님들 지금부터 또 들어가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버슈팅 충분히 한 번 더 가능하고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현재 단기 과열 장치 완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까 30분에 한 번씩만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런 차트를 보이고 있는데 전혀 문제되는 종목 아니니까 알고 계시라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 보내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비중 끌고 가고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제가 오전에 문자 보드렸죠. 최소한 26,000원 위에서 특별한 이슈 없는 이상은 26,000원 위에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거기서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딱 80% 정도 이상 수익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지금 올라가긴 힘들고 단기 과열 장치 완화 해제되는 수요일날 거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지 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비중 절반 더 수익 청산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는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정말 길게는 9개월이 걸리든
한번 끌고 가보겠다. 150% 이상 먹으려고. 그럼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주봉에서 신고가 갱신하면서 이 특정 라인을 지금 박스를 돌파한 거기 때문에 쉽게 안 죽습니다. 빨리 가면 다이렉트로 한 번에 갈 거고요. 아니면 조정을 했다 가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이번에 마지막 슈팅 나올 때 청산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이런 종목으로 몇 프로까지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 포인트,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단기 과열 장치 완화가 해제되는 수요일날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바로 수익 청산 진행하면 되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나는 비중에 여유가 있어서 한번 끌고 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리딩은 이어갈 거니까 끌고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그날 문자 다시 한번 보내드릴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래된 종목 중에 이제 마지막 좀 애매한 게 NS죠. 이것도 이날 매수하자마자 10% 수익권 바로 1차 매도는 진행했는데 나머지 비중이 지금 갑작스런 급락 나오면서, 이거 시장 급락 나올 때 다 나온 거예요. 종목에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결국에 반등 구간의 반등세가 너무 약하면서 지금 눌리고 있죠. 자, 근데 이 구간 17,000원 지속적으로 지지받고 지지받는 17,000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지지하던 물량들이 저항 물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항받고 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17,000원 지지하면서 강한 반등세가 한번 나오는 거 확인하고요. 많이 올라올 경우에 22,000원 이상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손실폭 줄이면서 정리를 할 예정이고, 혹여나 이 라인이 깨질 수밖에 없게 된다면은 빠르게 정리한 다음에 교체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S, 루트로닉, 일진다이아, 얘네들은 저희가 잡자마자 한 20-30% 수익씩 다 내고 비중 굉장히 조금 남아있는 종목들이죠. 일진다이아는 아직도 한 17% 수익, 루트로닉도 엄청 빠졌는데도 아직도 11% 정도 수익, 3S는 이제 한 5% 수익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종목들은 충분히 지금 박스 돌아 나간 다음에 오버슈팅이 가능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비중 조금씩만 내둔 거 그냥 끌고 가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튈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신규 회원님들 그렇다고 이것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리딩은 딱 미리 들어갔던 것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종목, 지금 시장 방향성만 결정되면은 네페스 신소재, 이화공영, 우리넷, 부성주공, 대성파인텍, 제일테크노스 아직 뛰진 않았지만 이런 종목들 충분히 많이 나와요. 단기간에 수익 낼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괜히 미리 들어가 있는 종목에 비중이 남아 돈다고 미리 들어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브리핑으로 말씀드렸죠. 시중에서 2,000원에 팔고 있는 커피를 좀 있으면 1,000원에 사 먹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거를 돈을 더 주고 3,000원에 사 먹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금을 좀 가지고 있을 때는 가지고 있는 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종목이 왔는데 비중이 없으면 뭐예요? 살 수가 없는데. 아무리 2,000원짜리 커피를 1,000원에 판다고 하면 뭐합니까? 1,000원도 없는데 이미 2,000원에 3,000원에 다 사가지고. 그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금 관리도. 회원님들 조바심 조금만 줄이시고 시장 방향성 결정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신규 매수 안 나간 지는 한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걸 갖고 지금 시장이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들어갈 필요 절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컨트롤스. 우리가 지금 급등하면서 원래 처음 이게 평단가가 6,200원, 5,800원에서 2차 매수까지 해서 6,000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셔서 좀 높게 잡으신 분들이 한 6,600원까지는 있는데, 저희가 6,000원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처음 평단가 봤을 때 34%, 40%까지인가 수익 나오고 이날 상한가 비슷하게 나오면서 비중 절반은 이날 정리를 했죠. 30% 이상 수익권에. 나머지를 홀딩을 진행했는데 지금 홀딩 물량이 시장 안 좋아지면서 너무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원래 저번 주에도 브리핑 드린 게 이번 주에 정리를 하고 가려고도 했는데 쌍바닥 구간을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주봉상에서도 22평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확히 쌍바닥 구간이고,
다음 주 중에 이 구간 터치하고 반등한다면 그 반등하는 힘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6,000원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도 어딨냐? 한 10% 정도 수익권인데 여기서 지금 바로 반등하는 힘이 강하게 나온다면 홀딩하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매집주 하나 뽑아놨기 때문에 그걸 주력줄에서 좀 교체 매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한 다음에 저항받고 쌍바닥 구간 지지하다 깨지니까 강한 하락세가 나온 건데 여기서 지금 얘도 이 라인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5,200원, 5,300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힘만 한번 확인하고 좀 정리를 하고 얘도 주력주로 갈아타는 식으로. 왜냐면 지금 주력주를 차라리 들어가면 매수 타이밍이 아직 안 와서 그런데 거의 다 와가거든요. 좀 더 쉽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여기서 애매한 종목을 들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방향성 조금만 확인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방향성을 보고 결정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종목들이 빠지려고 빠진 게 아니라 뉴욕 증시가 우리 쉬는 동안까지 해서 이틀 동안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아침에 하락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세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지금 매도를 할 때 오전에 바로 매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거의 최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혹시나 이탈해서 자르더라도 그때 자르는 게 낫지 지금 반등세가 혹시 나올 수 있는 강한 구간에서 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갈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매진 아시아를 좀 보고 있긴 해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속적으로 저항받던 이 하락 추세를 결국 여기서 굉장히 강한 100% 이상 급등세 나왔거든요. 오버슈팅 나오면서 내려와서는 쌍바닥을 만들면서 조정을 하고 있죠. 그럼 얘가 이 구간 바닥만 지키면서 오버슈팅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빵! 굉장히 강한 상승세 연출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이매진 아시아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 대성 파인텍이랑 비슷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움직임 자체는 대성 파인텍이 더 깔끔해서 일단 대성 파인텍 들어간 거고요. 지금 이매진 아시아도 들어가려고 천천히 보고는 있어요. 이매진 아시아 보면 대단하죠. 요새 시장 장세 굉장히 안 좋고 박스 상단 저항임에도 불구하고 딱 요 구간 안에서만 진짜 횡보하면서 버티고 있죠. 굉장히 튼튼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장시장 상황 좀 보고 매수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움직임이 괜찮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한번 봐서 튀기 전에 더 내려올 수도 있으면 저점에서 잡고 한번 이 종목 매수 가능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려고 했을 때 들어가서 네페스 신소재 이화공유 한 번에 수익 크게 냈는데요. 이런 종목은 전에도 보셨겠지만 시장 방향성만 잡히면은 금방 수익으로 다 내버릴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급등주로만. 근데 지금 우리가 종목이 좀 2월달에 물렸던 게 누가 봐도 강한 상승장이었는데 이 구간이 갑자기 매도도 할 수 없게 급락이 나와버렸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재상승을 위한 하락 조정폭 정도밖에 안 되지만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하는 동안에 3일 만에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다는 겁니다. 폭락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방향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 잃은 것만 잡아버리면은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혹시나 하락을 하더라도 그거에 맞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갑작스러운 급락에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항상 말씀드린 게 여기서 저항받으면 100% 강하게 또 한번 조정이 나온다. 그걸 예상하고 저희는 종목을 줄여버렸잖아요. 신규 추천도 안 나가고 하락하는 장에.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3일 연속. 그 외에는 완전 선방했잖아요. 이 구간에서 수익 다 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만 방향성 잡히면은 회원님들한테 저 거짓말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여기서도 시장 방향성 잡히면 바로 수익 낸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다 바로 내버리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시장 방향성 조금만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한 번에 또 큰 스윙 내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리딩대로만 제발 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말에 또 소중한 가족분들, 지인분들과 소중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